누구에게나 가족이라는 이름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 못 꺼낸 채 시간만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해만 쌓여가는 이야기. 오늘은 유산 문제로 멀어졌던 형제가 아주 사소한 반찬 하나로 다시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냉장고 문을 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TV에서 흘러나오던 오래된 드라마 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형,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동생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오늘은 뭐 했냐? 그런 평범한 말들이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형, 그냥 빨리 정리하자. 동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유산 문제도 있고 서류도 처리해야 하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유산 그렇게 급해? 내 말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몰랐겠지. 뭘? 내가 어머니 병원비 거의 다 냈던 거.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나는 회사 일에 치여 자주 내려오지도 못했고 전화 몇 통으로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바쁘니까 이해해. 동생의 말은 이해가 아니라 어딘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나도 쉽진 않았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몇 달 나는 거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동생은 혼자였을 겁니다. 병원 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혼자 모든 걸 감당했겠지요. 그 사실을 이제야 듣고 있는 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팔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엌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물 좀 마실게.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냉장고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무언가가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통들에 담긴 김치, 장아찌, 나물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려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통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좋아하는 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좋아하는 거. 그 한 줄의 글씨가 이상하게도 가슴을 깊게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마음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걸 나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부엌 문 쪽에서 동생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물 찾는 거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봤어?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던 반찬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메모지에 닿는 순간 동생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낯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써놓으신 것 같아.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모지를 떼지도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좋아하는 거. 동생이 아주 작게 따라 읽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본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여러 번 이런 마음을 남겼을 텐데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동생이 천천히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평범한 장조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동생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적 동생은 장조림이 나오면 밥을 2공기씩 먹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며 늘 웃었습니다. 우리 막내는 이거 하나면 되네. 그 말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동생은 젓가락도 들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은 이거 안 먹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동생은 잠시 웃는 듯 했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프고 나서 입맛이 없어져서.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다니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에 돌아왔을 시간들. 나는 그 시간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떠올리려니 아무것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잘 몰라. 그 말은 더 크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으면서도 정작 어머니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기다렸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겁니다. 부엌 안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동생이 반찬통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옆에 섰습니다. 작은 반찬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다른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오면 같이 먹을 것, 두 아들 다 오면 꺼낼 것, 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 글씨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날을.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결국 만들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형, 그 목소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어머니가 끝내 전하지 못한 마지막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야 겨우 우리 앞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힌 뒤에도 그 안에 남아있던 마음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싱크대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장조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먹어볼래?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못 먹겠어. 그 말은 입맛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주려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를 향해 남겨둔 반찬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통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평범한 시금치 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던 그 맛, 싱겁지도 짜지도 않은 그 익숙한 맛,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느 저녁 나는 밥상 앞에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맨날 이런 거 말고 고기 좀 해줘요. 그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으셨습니다. 이거 먹어야 힘나지. 그 말이 그때는 귀찮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입안에 익숙한 맛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형, 동생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거 맛있어?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대로야.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 맛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만. 나는 말없이 장조림통을 밀어주었습니다. 동생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맞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때 먹던 거, 동생은 그 뒤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서 각자의 반찬을 먹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이상하게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에 그 날카로움은 어느새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응, 나 그때 좀 서운했어. 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입원했을 때 형 거의 안 왔잖아. 그 말은 조용했지만 정확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핑계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게.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좀 무서웠어. 그 말에 가슴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얼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짧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형이 미안한 건 알겠는데,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좀 힘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이제야 듣고 있는 것이 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완전히 막혀있던 공기가 아니라 어딘가 조금은 열리기 시작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남겨진 어머니의 반찬들처럼 우리 사이에도 아직 다 꺼내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하나씩 꺼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공기는 조금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없이 서 있어도 어색하기보다는 무언가를 함께 견디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싱크대 옆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동생도 잠시 망설이다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열어둔 반찬통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야 마주하게 된 마음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무서웠다.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는 게 동생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갈 때마다 점점 약해지는 모습 보는 게 견디기가 힘들더라. 그 말은 처음 꺼내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마음. 그래서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자꾸 미뤘다. 그 말 끝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 안 가니까 두 번 안 가게 되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못 가겠더라. 그건 변명이 아니라 그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동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그런 거였구나. 그 말에는 조금의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난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그냥 관심 없는 줄 알았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상처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거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 행동은 그렇게 보이기에 충분했으니까요. 동생이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병원에서 어머니가 형 얘기 많이 했어.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동생은 잠시 생각하듯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쁜데 괜히 오라고 하지 말자고. 그 한마디에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연락도 하지 말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배려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가장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매번 형 얘기했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올까? 이번 주에는 올까? 그 말이 조용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끝까지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늦었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생이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 좀 화났던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형한테 화난 것도 있었는데 동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 자신한테도 좀 화났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다 하면서도 티 한 번 안 낸 게 그 말에는 지쳐버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 사이로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공기가 아니라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공기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다른 반찬통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도 먹어보자. 동생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남겨둔 반찬을 사이에 두고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느새 여러 개의 반찬통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시간들이 하나씩 꺼내진 것처럼 우리의 기억도 조금씩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찬 하나를 집어들다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젓가락을 들고 있던 동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답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동생은 시선을 떨군 채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말 없었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냥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는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형이랑 싸우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서로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다는 걸. 그때 동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답 못했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동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형 보면 괜히 말도 짧아지고 괜히 기분 상하고. 동생은 손으로 이마를 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하려다가 몇 번이나 말았어.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히 어색할까봐. 그 말에 동생도 조금 힘없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냐? 그 한마디에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제인데 이렇게까지 멀어졌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계셨네.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동생이 식탁 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찬을 남겨둔 게. 나는 시선을 따라 반찬들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먹으라고. 그 말은 누가 먼저 꺼낸 것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한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남기신 겁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늦었을까? 동생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동생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식탁 위 반찬들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이렇게 남겨두셨잖아. 그 말에 동생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을까? 아주 작은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바라던 그 모습으로 아직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막 지은 밥의 김이 천천히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너무도 당연했던 풍경인데 이제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밥을 2그릇 퍼서 하나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안 퍼도 되지? 그 말투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정도면 돼. 우리는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젓가락이 오가는 사이사이에 조금씩 익숙한 느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장조림을 집어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형도 먹어.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거 내 거잖아. 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같이 먹자. 그 말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어딘가 마음을 나누려는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장조림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짭조름한 맛과 함께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 동생이 밥을 먹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 얘기.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동생은 한숨을 작게 내쉬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 뭘? 그 시간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생의 눈은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 집, 혼자 왔다 갔다 하던 거, 그 기억들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말은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을 붙잡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동생은 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리하면 좀 나을 줄 알았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생은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멈췄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 솔직한 대답이 오히려 더 와 닿았습니다. 나는 식탁 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유산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말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반찬통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그리고 다른 반찬도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남겨둔 거.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물건이 아니잖아. 동생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것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나눌 생각만 했던 것 같아. 그 말에 동생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맞네. 아주 작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응, 집 바로 팔지 말자.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왜? 동생이 식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보자. 그 말에는 이 집을 정리하기 전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생이 살짝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식사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반찬 사이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를 다시 형제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우리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빈 그릇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생이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잠시 앉아 있다가 말없이 일어나 함께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침묵이 어색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형, 설거지를 하던 동생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방 같이 들어가 볼래?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방은 장례 이후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문 앞까지는 몇 번 갔지만 결국 열지 못했던 공간. 나는 짧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우리는 함께 천천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손잡이는 여전히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먼저 손을 뻗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이불,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 벽에 걸린 달력, 모든 것이 어머니가 계시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동생이 책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이 공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거 봐. 나는 다가갔습니다. 책상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동생이 천천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표지, 아주 평범한 수첩. 동생이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몇 장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형? 그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첩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큰아들 전화옴. 목소리 밝아서 다행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병원 데려다 줌.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동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어머니의 하루는 우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아들 같이 보면 좋겠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 그리고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간. 동생이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나?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 있잖아. 동생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는 수첩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방 안에는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따뜻한 무언가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어졌던 시간들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나와 거실에 다시 앉았을 때 창밖은 어느새 조용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머물던 빛이 사라지고 집 안에는 은은한 전등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틀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동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응, 우리 가끔은 오자. 나는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이 조금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 문제는 천천히 하자. 동생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급하게 나눌 건 아닌 것 같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동생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형 같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색하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먹자. 동생이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했던 사랑이 작은 반찬 하나로 남아서 끝내 우리를 다시 같은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길이 완전히 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돌아서 천천히 닿은 것이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동생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그 집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고 서로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